아빠가 이 정도로 허용을 해준다면 굳이 안 돼 뭐 하고 훈육할 일도 별로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한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보통 18개월 정도가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훈육이 좀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빠가 이제 놀이성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부모가 놀이성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놀이를 좀 더 잘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발달을 더 좀 잘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현우 씨도 그렇고 지금 다 놀이성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이들하고 노는 게 이제 힘들지 않고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훈육을 할 때 아까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안 주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다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상처받는데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안 되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오히려 아이들은 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애가 울면 상처받아서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얘가 상처를 받는데 이건 건강한 상처인 거예요. 근데 단서는 아이를 너무 확 압도시켜가지고 애를 확 망가뜨릴 정도만 혼을 안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애착에 대한 적응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아이가 원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는 이놈 이래도 나쁜 엄마 아빠가 들어와도 아이들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애착 이거 적응을 좀 잘 해놓으실 것들 좀 권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될 수 있으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헤헤 그랬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맞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현우 씨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나중에 좀 우리 이한이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죄송해요. 내가 자꾸 이름이 그래서 근데 이게 성품이 좀 좋으신 분들, 온화하신 분들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이걸 참아요. 맞아요. 참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확 갑자기 터뜨리거든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근데 아빠는 너무나 많이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 참았다가 터뜨리니까 이 강도가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즉시 잠깐만 이러면 아빠가 어떠니까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그걸 상처를 안 준다고 참으면 훨씬 더 좀 악독해지게 됩니다. 그럼 미리 예고를 하는 것도 괜찮나요? 엄마가 이제 슬슬 화가 나려고 그래. 네가 계속하면 화가 날 것 같아. 이런 얘기 해주는 거는 괜찮나요? 좋죠.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여기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고 훈육의 삼형제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군요. 훈육의 삼형제. 얘네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 읽어주는 거예요. 하고 싶었지.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근데 이거 하면 아파서 안 돼. 근데 이거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너무 길게 하시면 애들이 벌써 생각이 별나르르 가버리기 때문에 짧게.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는 대안. 여기까지만 이거는 안 되지만 대신 이거 하자. 다른 걸 하자. 그러니까 현관 버튼은 안 되지만 집의 버튼은 마음껏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요 삼형제를 좀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훈육은 아이들이 이걸로 상처받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지는구나. 건강한 상처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서 또 아까 현관문 얘기도 하셔가지고요.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눌러보는 것도 다 경험이고 그래 배워야지라고 엄마는 생각하는데 뒤에 다른 아주머니가 이제 이미 나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쟤 저거 왜 누르고 있는 거야? 저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기만 애가 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진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한이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그 버튼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화면만 있으면 유리창만 보면 이게 터치인 줄 알고 다 눌러보려고 하고 아니면 뭐 키패드, 엘리베이터나 현관 키패드 버튼을 누르는데 누르다 보면은 이게 아이가 스스로 뭐 한두 번 누르다 말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착을 하죠, 이제. 또 주위에 이웃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한이가 요즘에는 이한아 이번에는 딱 4번만 하고 4번만 누르고 그만하자 하면은 본인이 하나 둘 셋 넷 누르고 아쉬워하지만 잘 그만두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그걸 자꾸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어떤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훈육의 삼형제를 지금 잘 데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안주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애착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감히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미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애착 부분은 제가 저축 왕인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을 엄청 많이 해놔서. 자신감이 충만하세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아주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또 다른 부분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귀에 쏙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어떠세요? 너무 잘하고 지금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축왕이 되시면 나중에 그 이자를 톡톡히 받아서 드시게 될 거예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 이자가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행복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해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는 보고가 많은데 그 1순위가 뭐냐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였어요. 아유, 슬프다. 아이들이. 네. 근데 이거는 저축을 많이 해 놓으시면 그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면서 훨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축왕 등급. 네. 열심히 저축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누구나 다 생기게 마련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프랑스 부모들보다 걱정은 훨씬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 자신감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아이를 키우는 프랑스 엄마들의 훈육의 기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도넛 주세요, 보세요, 주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은?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바로 양육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2014년 한국 엄마들과 프랑스 엄마들을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 조직,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프랑스 엄마들의 양육 효능감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 편이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신 있게 아이를 키우는 프랑스 엄마들의 훈육 기술. 첫째, 아이에게 규제와 자유를 함께 준다. 두 딸을 키우는 고드리 씨는 부드럽고 인자한 엄마지만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는 언제나 엄격합니다. 진짜 딱 뺏으시는 손이 손이 화가 나 있는데요. 단호하게. 네. 저런 말 옳지 않아요. 아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절대 도와주지 않죠. 답답해서라도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네. 근데 저게 근데 계속 말로만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말은 아니하면 규칙 이제 안에선 아이들이 안 듣겠죠. 엄격하지만 그 밖의 네. 경우엔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립심을 키워나가죠. 둘째, 절제의 기쁨을 준다. 프랑스에선 식사 자리를 떠나려면 꼭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후식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네요. 보기만 부모의 해도. 허락 뒤에야 달콤한 자유를 즐기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인내와 절제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죠. 셋째, 아이의 눈높이에서 소통한다. 육아에 자신 있는 프랑스 엄마들도 아이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데요. Ok, on va trouver une solution. 오브리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올바른 훈육은 아이와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때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바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훈육 기술입니다. 그래요. 하긴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아이한테도 어느 정도 허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빠가 등장을 했어요. 사실 이 훈육이라는 거는 늘 항상 아빠와 엄마의 어떤 균형이 좀 잘 잡혀야 되는데 아내분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맞으시는 편이세요? 예, 대체적으로 잘 맞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훈육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왜냐면요,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좀 사실 좀 달라요. 아빠는 외부의 역할을 한다면 엄마는 내면의 역할을 하고, 네. 이게 바깥과 내면, 이게 참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데요. 이제 훈육을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아빠는 다 돼. 근데 엄마는 안 돼. 그리고 한쪽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 보완을 해줘야 되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만일에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 다 허용을 하신다면 부인분께서는 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러면 아이가 헷갈리고 혼돈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누가 항상 악역이 네. 되고, 누구는 늘 네, 항상 네. 좋은 네, 사람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마 아빠한테 이럴 거야, 막 이제 애들이 이러거든요. 아니, 이런. 아빠 오기만 막 기다리고 맞아, 아이들이 맞아.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거는 엄마 아빠가 같이 정한 거야. 이런 말이 좀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정했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같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도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아빠가 오시면 우리 같이 상의하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물론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미리 오시기 전에 문자나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이상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키우시면서 분명히 또 이 훈육과 관련돼서 아내분하고도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좀 싸웠죠. 싸웠는데 상대방의 그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000번 이상 그 훈육 예. 싸워야 훈련이 되어야. 훈련이 네. 되어야 바뀐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건네는 편입니다. 정말. 네. 아니, 무슨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3,000번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와. 근데 보통 이제 아빠, 좀 엄한 아빠, 권위 있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뭐 혼낸다는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뭐 엄마를 비난한다거나 뭐 아빠를 또 엄마가 비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제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놀이 중에서나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부간에 아이 앞에서 타박을 준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좀 정말 그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부부 갈등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면 네. 아이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 요인이 근데 나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하시기 바래요. 훈육이라는 것 네. 자체가 내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아이한테 상처가 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눴던 이런 부분이 아마 오늘 투표하기 보기 중에서 4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훈육 이래서 힘들다. 오늘의 투표 결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표 결과 함께 볼게요. 훈육 이래서 힘들다. 2번. 자꾸 화나게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 실시간 방송 나가는 게 지금 잠깐 나왔었나 봐요.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골고루 분포가 됐었지만 역시 자꾸 화가 나서 애한테 화를 내게 되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엄마들한테 화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저희가 꾸준히 말씀해 드리지만 이게 네네.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요, 내가 욕심이 막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생기면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러니까 화가 났구나 이게 되는데요. 난 막 얘를 잘 키워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애 마음이 하나도 안 읽혀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더 화가 아마 나시게 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화가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안한 거예요. 네, 미안하죠. 애한테 가서 울면서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어서 뭐 정말로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 감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 반복이고 또 엄마가 또 울어. 그리고 미안해.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한테. 아니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네네. 우리 엄마는 다중인격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꾸면 되지. 왜 자꾸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작전을 짜야죠. 이럴 때는 절대로 안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엄마가 화가 났잖아요. 그럼 엄마 마음을 화나지 않아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아이메시지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어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면 아주 미안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어를 I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아이를 비난하는 게 섞여 있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 방안이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이딴 식으로 어지러워 놓으면 하면 이미 그거부터는 유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한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질러진 것을 보면, 네, 이렇게 어질러진 걸 보면 엄마는 화가 나. 왜냐하면 엄마가 이걸 다 치워야 되잖아. 이건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엄마 마음을 화를 내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주어를 엄마로 이렇게 하면서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좀 전달하면 아이들이 이게 좀 들어요. 그러면 나의 행동이 엄마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뭐냐면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도 같이 커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한번 사용해 보시는데요. 화가 잔뜩 났는데 이거 사용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5분의 법칙. 5분을 잠깐 심호흡을 좀 하시고 이렇게. 그래요. 그 5분이 너무 길어요. 네, 5분이 네. 길죠. 잠깐 그 바람 좀 쐬시고 이렇게 한숨 한 10번 쉬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 5분 잠깐 가라지시고 난 다음에 한번 좀 해보시면 왁 하는 것보다는 좀 강도가 좀 줄어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욱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요. 근데 아이가 이만큼 덩치가 큰 엄마가 욱하고 화내면 정말 아이한테는 엄청난 공포일 수 있을 것 같아요.